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토요일 주말 아침인데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지난 금요일 종목 리뷰와 함께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1.71% 하락을 했죠. 자,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날 나스닥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스닥이 조금 조정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금요일 날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자,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73%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지난주 월요일 날 15,000포인트 저점을 찍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하는 단계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 날 미국 FOMC 회의가 있죠.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의 속도를 가속화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장에서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금 출렁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이게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를 했죠. 지난 목요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삼성전자에 쌍끌이 매도를 했다라는 점,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계속 기관 외국인 수급이 매도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금요일 날 일시적인 건지 그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런 애들을 보고 LX 세미콘,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지오 엘리먼트 이런 애들을 거래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와 외국인 기관 수급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반도체주들을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좀처럼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깨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얘가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1선 13만원대까지 오는지 여부 그런 거에 따라서 거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오 엘리멘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오 엘리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사흘 연속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었죠. 이렇게 윗꼬리를 만드는 애들이 종가상 이렇게 윗꼬리를 잡아먹는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종가 오버나잇의 타점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오 엘리먼트 다음 주에도 계속 장중에 관찰을 해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게임주입니다. 자, 게임주를 볼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의 수급 그리고 그래프 이런 걸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기간에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왔죠. 자, 위메이드가 고점 24만원에서 이렇게 15만원대까지 이렇게 하락을 해 주었다가 이렇게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런 15만원 이 자리를 다시 깨뜨리지는 말아야겠죠. 지난 금요일에는 네오이즈가 크게 상승을 했죠.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16%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이렇게 10% 정도 상승으로 끝냈습니다. 자, 네오이즈가 이렇게 크게 상승한 건 네오이즈가 P2E 게임이라고 하죠. 크립토 골프 임팩트라는 게임이 내년 3월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 두는 게 좋겠죠. 이 네오이즈가 내년 3월에 P2E 게임을 선보인다라는 건 지금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개별적인 이유로 상승을 했고요.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의 다날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원대 주식들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조금씩 관여하는 이런 애들은 상승을 해줄 때 이런 자리죠. 한번 슈팅을 해 주었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슈팅을 해주고 또 조정을 받고 뭐 이런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뭐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뭐 저점 늘림목 차원에서는 충분히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거래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NFT 관련주입니다. 뭐 어제 NHN 벅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NHN 벅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뭐 싸이월드 BGM 관련주죠. 싸이월드가 오픈을 하는 게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12월 17일 날 이렇게 오픈을 하죠. 그 오픈을 앞두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크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뭐 다음 주 중에 뭐 계속 뭐 움직일 가능성이 많겠죠. 다음 주 월요일에 뭐 충분히 뭐 이런 자리죠. 지난 금요일 날 뭐 장 후반에 이런 저점이었죠. 2만원. 뭐 이런 자리에서는 뭐 충분히 다음 주 월요일 날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사실, 12월 17일 날 얘들이 오픈을 할 때 이 싸이월드가 과연 뭐 히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뭐 슈팅을 해주든지 아니면 재료 노출의 결과로 뭐 하락을 할지, 그건 지금 현재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가격 조정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나리 같은 경우에도 싸이월드하고도 관계가 있죠. 이 싸이월드에 뭐 결제 서비스를 뭐 제공을 하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외국인들 지난 목요일 날 150만 주 매수했던 외국인들 그대로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다나리의 저가,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16,000원 그대로 저가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나리가 외국인이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나가더라도 이게들은 단타폭은 분명히 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들 프로그램으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정말로 제가 봐도 단타의 귀재입니다. 귀재. 어쨌든 뭐 다나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종가상 이렇게 전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와 주었고요. 지금 현재 뭐 외국인 얘들은 뭐 수급이 빠져나가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난 금요일 날 이 기간 수급이 좋았죠. 75만 주. 이 기간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뭐 NHN 벅스와 더불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다나리 같은 경우에도 뭐 눌림목 단타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침에 이런 16,600원 이런 자리까지 온다면 아침에 단타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외국인은 빠져나갔지만 기관들이 이렇게 순매수 75만 주 어제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2차전지 뭐 소재주입니다. 2차전지 소재주의 뭐 대장주는 에코프로 BM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위메이드랑 굉장히 흡사하죠. 얘가 50만원 이 저점과 그리고 57만원 이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 내에서는 거래를 하기가 굉장히 뭐 힘듭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해 줄 가능성이 많을 때 뭐 그때 뭐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뭐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전저점 이 50만원대가 다시 한 번 더 무너지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뭐 거래를 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거죠. 이 박스권의 상단 57만원을 뚫어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50만원 전저점을 무너뜨릴 건지 뭐 그건 뭐 계속 뭐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50만원을 붕괴한다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런 45만원 이런 지점을 다시 한 번 더 매수 타점으로 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개별주들인데요. 먼저 신규주 K카부터 먼저 보시면요. K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가 1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죠. K카 같이 이렇게 신규주가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해주면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신규주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와 가지고 뭐 종가상 이런 자리 목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뭐 이런 자리에 오면 굉장히 관심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K카 같은 경우에도 고점 다음 주 신고가 부분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뭐 슈팅을 해줄지 아니면 2, 3일 조정받고 다시 뭐 슈팅을 할지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신규주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개별 종목 중에서는 이런 파트론 이런 애들 역사적 신고가 지금 갱신을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트론 이런 애들은 코스닥 종목 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관여하는 종목입니다. 뭐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굉장히 뭐 거래하기가 까다롭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애들이 다음 주에라도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줄 때에는 항상 프로그램 참고와 그리고 잠정 투자상 뭐 기관이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여부 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굉장히 뭐 조심스럽게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에도 여러분 준비 잘 하셔서 큰 성과 거두시는 한 주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